한 해에 50% 수익률. 아, 정말 꿈만 같은 얘기죠. 그렇죠. 하나만 터져도 대박인데 그런데요, 만약 어떤 주식이 3년 연속으로, 그것도 매년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운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겠네요. 이건 그냥 운이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로빈후드, 팔란티오, 그리고 소파이, 이 세 개의 주식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 기업들 주가 차트만 보면 어지러울 정도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단순히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이야기, 즉 서사입니다. 아, 서사요? 네, 이 기업들은 각각 아주 강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이 있는지, 그걸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스토리의 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로빈후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네요. 2023년에 57%, 2024년에 193%, 그리고 올해는 11월 21일까지 벌써 209%가 올랐어요. 와, 예전에는 그냥 민주식 거래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로빈후드는 더 이상 단순한 주식 거래 앱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투자, 트레이딩, 암호화폐,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예측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아주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요. 예측 시장이요? 네. 말하자면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예측을 상품으로 만드는 거대한 금융 놀이터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예측 시장이라면 뭐 스포츠 경기 결과나 선거 결과 같은 걸 예측하는 그런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특정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신제품 출시가 성공할지 여부 같은 거의 모든 종류의 미래 사건에 베팅할 수 있는 시장을 열고 있는 거예요. 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주식 거래는 시장이 좋을 때만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측 시장은 세상에 무슨 일이 터지든 항상 새로운 베팅거리가 생겨나요. 사용자들을 그냥 24시간 플랫폼에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와, 그건 정말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관련 기업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다른 증권사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군요. 그럼 실적에도 이런 변화가 좀 보이나요? 그럼요. 숫자가 딱 증명하고 있어요. 최근 3분기 매출이 13억 달러로 2배나 뛰었어요. 2배요? 네. 그리고 혹시 40의 법칙이라는 지표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성장률 평가할 때 쓰러가 맞죠.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 더해서 40 넘으면 좋은 걸로. 맞아요. 바로 그건데 로빈후드의 점수가 무려 131%예요. 100? 131%요? 와, 이건 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회사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면서 크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수치죠. 결국 사용자들이 더 재미있게 돈을 쓸 수 있는 판을 깔아주니까 회사도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군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면 주가도 당연히 비쌀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물론이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잘 없으니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000억 달러,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가 한 48배 수준이에요. 48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감이 잘 안 오는데. 보통 나스닥 100지수 평균 PE가 30배 안팎인 걸 생각하면 이미 시장 평균보다 5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시장은 로빈후드의 현재가 아니라 그 금융 놀이터라는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가격을 매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로빈후드의 스토리는 단순 거래 앱을 넘어서 모든 베팅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고 시장이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자, 그럼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보죠. 현 시대 가장 강력한 키워드, 바로 AI를 등에 업은 팔란티어입니다. 아, 팔란티어? 여기는 숫자가 훨씬 더 아찔하다고요. 아찔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팔란티어는 2023년에 167%, 2024년에 341%, 341%. 그리고 올해도 벌써 115%나 올랐어요. 이 상승의 동력은 아주 명확해요. 뭐죠? 모두가 열광하는 AI, 그리고 그 AI의 미래에 모든 걸 건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겁니다. 그 결과가 밸류에이션에 그대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PE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팔란티어의 PE는 무려 380배입니다. 네.
380배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380배. 와, 아니 로빈후드 48배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380배라뇨? 솔직히 이건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현재 실적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건 거의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이요? 네, 비유하자면 1999년에 아마존을 보는 것과 같아요. 아, 아마존이요? 그때 다들 그랬잖아요. 고작 인터넷으로 책 파는 회사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맞아요. 그랬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만물상의 미래를 본 거잖아요. 팔란티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데이터 분석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기업과 정부가 의존하게 될 AI 운영체제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아마존의 초창기처럼. 그래도 실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요.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나요? 물론이죠.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최소한의 숫자는 받쳐줘야 하니까요.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63%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했고 40의 법칙 점수도 114%로 로빈후드 못지않게 아주 훌륭해요. 아, 그럼 AI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 수요가 진짜로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네요. 그렇죠. 근데 AI라는 이름표만 붙으면 주가가 오르는 요즘 시장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경쟁사들,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회사들이랑 비교해서 팔란티어만의 차별점이 뭔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팔란티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태생부터가 달라요. 태생이요? 네, CIA나 국방부 같은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성장한 회사예요. 아,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의사결정까지 연결하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는 거죠. 한번 도입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힘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380배라는 숫자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런 주식의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거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그 성장세가 시장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겠네요.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실제로 최근에 투자자들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의 우려를 표하면서 주가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어요. 시장 전체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렇게 꿈을 먹고 자란 주식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스토리는 AI 시대의 운영체제라는 거대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 주식인 소파이는 좀 더 우리 삶에 밀접한 다음 세대의 금융이라는 스토리를 가진 회사예요. 왜 소파이 테크놀로지입니다. 2023년에 116%, 작년에 55%, 올해 78% 상승하면서 앞선 두 기업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아주 꾸준하고 견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네, 꾸준하네요. 소파이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젊은 세대를 위한 원스톱 금융 솔루션이죠. 시작은 학자금 대출 아니었나요? 거기서 어떻게 원스톱 금융 솔루션으로 진화한 거죠? 그게 바로 소파이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에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때 가장 큰 금융 고민이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낮은 금리로 해결해주면서 고객과 첫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이 성장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금융상품을 소파이 앱 하나에서 해결하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번 고객이 되면 평생의 금융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는 전략이군요. 바로 그거죠. 와,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혔나 보네요. 회원 수가 그걸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2021년에 350만 명이던 회원이 지금은 1260만 명을 넘었다고요. 맞아요. 몇 년 만에 거의 4배가 된 거죠. 4배요? 이 회원수 증가가 소파이의 성장 스토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단순히 상품 하나 쓰고 떠나는 고객이 아니라 소파이라는 생태계 안에 들어온 회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로빈후드랑 소파이 둘 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비디오 포인트예요. 40의 법칙 점수는 67%로 앞선 두 기업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아주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67%도 훌륭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PE인데요.
50배 수준으로 로빈후드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요? 로빈후드랑 비슷하네요. 그럼 시장은 소파이에게도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비슷한 밸류에이션이라면 소파이만의 강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로빈후드는 예측 시장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잖아요. 소파이의 강점은 신뢰관계에 기반한 생태계라고 봐야 해요. 로빈후드가 재미와 자극을 통해 사용자를 끌어들인다면 소파이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관계를 확장하거든요. 아, 접근 방식이 다르군요. 네, 단기적인 거래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젊은 고객층에게 내 금융 생활의 메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비싼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주식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금융 놀이터로 진화하는 로빈후드, AI 시대의 운영체제라는 거대한 꿈을 꾸는 팔란티어, 그리고 다음 세대의 금융 동반자를 자처하는 소파이까지. 네, 각자의 스토리가 정말 강력하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큰 그림을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세 기업 모두 강력한 성장 스토리, 그 스토리에 열광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로 끌어온 높은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지난 3년간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현재의 재무제표 숫자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스토리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들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기업의 현재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가능성이 주가를 움직이는 더 큰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낸 정당하게 비싼 주식과 위험할 정도로 거품이 낀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겠어요?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의 실적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할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이야기 자체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일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